자, 이른바 이제 5대 리그의 시즌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네. PL 그리고 세리아까지 마지막에 끝이 났고요. 뭐 리그왕은 진작에 종료를 시켜버렸으니까. 조기 종료가 됐죠. 네, 그래서 다음 시즌 UEFA 대항전에 나가는 클럽들도 정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가 예. 다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어떤 팀이 유로파 리그에 나갔는지 한번 봐야죠. 네, 물론 리그별로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딱 나온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팀이 진출하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그 변수는 이제 그것 때문이죠.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그렇죠. 리그 우승팀들이 네, 남아 네, 있어서. 네. 예. 자, 일단 라리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라리가 같은 경우는 챔스 조별리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세비야까지. 여기 조금 일찍 끝났어요. 네, 맞아요. 경쟁이 비교적 일찍 끝났고, 유로파 조별리그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과 레알 소시에다드가 나갑니다. 그리고 유로파 2차에서는 그라나다 이렇게까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다가 오우, 예. 올 시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팀별로 하나하나 좀 짧게 짚어보면 레알은 뭐 리그 우승 타이틀을 16, 17 시즌 이후에 3시즌 만에 다시 가져왔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우리가 왜 저기 지난번에 지단 얘기할 때 그 영상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었죠. 새로 부임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시 부임하러 왔을 때 일단 다음 시즌 목표는 리가 탈환이다. 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바로 지키는 민머리 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올 시즌 레알은 수비가 워낙에 좋아서 맞아요. 예, 좋은 팀이 됐고, 공격력은 사실 약간 좀 아쉬웠죠. 이제 아자르이탈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뭐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 챔피언스 리그는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바르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감독 교체가 있었어요. 세티엔. 네, 발베르데에서 세티엔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바르셀로나가 메시 의존도가 심해서, 그렇죠. 네, 이 메시가 이탈했을 때 이제 어떤 선수가 이걸 좀 대체할 수 있겠느냐. 사실 네이마르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큰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올 시즌에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 안수파티가 생각보다는 되게 가파른 성장세로 리그에 적응을 한 거.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그나마. 왜냐하면 이거 지금 무관 위기예요. 네, 맞아요. 바르셀로나는 무관하면 안 되는 팀이잖아요. 예. 일단은 리그 우승에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올 시즌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이적을 했지만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고, 수아레스는 이제 또 장기 부상이 또 있었으니까 좀 여러모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 축구 외적으로 봐도 뭐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뭐 아르투르와 피아니치 딜도 그랬고, 그리고 뭐 이제 또 바르토메우랑 뭔가 좀 대립을 세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 아틀레티코는 초반에는 이제 시메온의 경질설까지 대두가 되면서 좀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그리고 또 재개 이후에 마르코스 요렌테의 재발견, 네. 이런 거, 그리고 재개 이후에 가장 좋았던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3위로 리그를 마무리했고, 이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정말 이 라리가 3강으로서의 입지를 올 시즌까지도 좀 다시 붙이는 붙여놨죠. 계기가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하나 꼽으라면 주앙 펠릭스. 주앙 그 펠릭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어떤 활약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돈값 생각하면 뭐 이번 시즌은 완전히 실패죠. 네, 근데 이제 근데 경기력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주앙 펠릭스가 해주는 역할은 좀 쏠쏠하게 있긴 했어요. 이제 부상 때문에 좀 경기를 많이 못 뛰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알레티 팬들은 내년 시즌에 좀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 잘해줘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 아틀레티코도 올 시즌 챔스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하긴 같아요. 초반에는 막 되게 잘한 그 어떤 매지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약간 천부적인 그 축구 센스 있는 그런 플레이. 거예요. 네. 세비야가 올 시즌 특히 좋았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사실 로페테기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약간은 좀 어수선하게 물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레알 시절은 실패예요. 실패고, 근데 세비야 맡으면서 정말 뭐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좋은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영입됐고, 물론 이제 뭐 릭데온 같은 좀 아쉬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뭐 디에고 카를로스라든지, 뭐 오캄포스라든지, 근데 왼쪽 레길론, 잘했던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던 세비야가 되겠고요. 비아레알이 다시 비아레알 역시 돌아왔어요. 카솔라 아닙니까? 네. 솔라 형. 제라르 모레노도 상당히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카야 감독이 이제 나갔어요. 그럼 이제 에메리가 왔는데, 근데 저는 에메리 잘할 것 같습니다. 나도 에메리가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라리가에서는 잘할 것 같고, 이 카야 감독이 비아레알 유스팀 감독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 밟고 이제 감독으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저는 정말 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비아레알에 대한 이런 철학과 이런 걸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올 시즌을 또 유로파리그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시에다드가 좀 아쉽죠. 소시에다드 아쉽지. 네, 저는 소시에다드가 사실 챔스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웨데고르, 미켈 메리노, 뭐 오야르사발, 네, 좋은 선수들도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좀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언성 히어로는 포르투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르투 진짜 좋은 선수예요. 제가 정말 너 포르투 되게 좋아하잖아. 네, 그렇죠. 많이 뛰고. 그리고 뭐 중앙 측면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젊고 유망한 자원들이 올 시즌을 정말 수놓았었던 소시에다드인데 재개 이유가 좀 안 좋았어요. 너가 포르투 좋아하듯이 영주형이 좋아하는 선수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또 세군다를 수놓은 스투아니. 네. 지로나의 스투아니. 그렇지. 스투아니는 잘 쓰면 진짜 괜찮은 선수인데. 일단 툭베이가 되니까. 확실하잖아 이거는. 맞아요. 네. 무기가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또 네덜란드 리그에서 툭베이가 확실했던 릭대용이 망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스투아니는 라리가에서 보여준 게 확실하니까. 네. 그라나다. 일단 디에고 마르티네스가 정말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상당히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근데 시즌 초반에 센세이션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어. 근데 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라나다라는 클럽이 이 유로파리그 2차 예선까지 진출한다? 이게 사실 중소 클럽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거든요. 나는 사실 이 자리는 헤타페가 또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 워낙에 도전했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헤타페도 안 됐고 발렌시아도 안 됐고 그런 팀들이 아쉬운 팀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리아로 가겠습니다. 세리아는 뭐 유벤투스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9연패에 성공을 하게 됐고. 근데 이거는 유벤 팬들은 마음에 안 들걸요. 왜죠? 스쿠데토는 땄지만 겨우 딴 거예요. 그죠. 경쟁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죠. 이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사리는 이거는 뽀록 많이 났습니다 올해. 시즌 진짜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세복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진출팀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벤투스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경쟁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올 시즌에 뭐 라치오가 제일 강력한 대항마였고 막바지 가서는 또 아탈란타랑 승점차가 별로 안 나게 되면서 좀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리그 9연패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을 했고요. 인터밀란은 콘테 감독 선임 초기에는 정말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찬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콘테와 인테르의 사이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하간의 승점상으로 봤을 때는 1점 차이 나는 2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테르 팬들 역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1위였어요. 또 인터밀란이. 그러다가 이제 겨울 이후에 서서히 무너졌다가 막바지에 또 뒷심으로 2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2010-2011 시즌 이후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아탈란타는 뭐 성과도 성과인데 일단은 이 팀은 색채가 확실한 팀이라서 돌풍의 팀이죠.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도 아탈란타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치오가 사실 너무 아쉽죠. 1999-2000 시즌 이래로 가장 스쿠데토에 근접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 이후에 부상자도 있었고 그리고 임모빌레와 카이세도 같은 이 공격진들이 옐로 트러블 걸리면서 경기도 못 나오고 되게 중요한 그런 경기들도 있었죠. 악재가 휩싸이면서 무너졌고 근데 그나마 이제 선수 개인으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임모빌레가 37경기 36골로 세리에 득점한 그리고 유로피언 골든슈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나폴리 안첼로티에서 가투소로 감독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그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내외적으로 부침도 되게 많았었는데 가투소가 본인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투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축구적인 부분이랑 어떤 카리스마. 근데 이런 게 그 선수단을 장악하는 거는 확실히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뭐 선수 시절에도 워낙에 그런 게 좋았잖아요. 있었으니까.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하드워커를 저나 조균형이 좀 좋아해요. 많이 뛰는 선수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나폴리는 어쨌든 성과가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6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을 했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됐고요. 로마는 일단 시즌 시작 앞두고 데로시가 나갔잖아요. 이제 보카 주니어스로 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토티도 그렇고 데로시도 그렇고 레전드 대우에 있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뭐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상도 올리면서 뭐 팀, 팬, 뭐 그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썩 좋지만은 않죠. 그렇죠. 결국 로마는 세리에 4강의 벽을 실감을 했죠.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했는데 유로파리그에 만족을 하게 됐습니다. AC 밀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왕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팀이 됐어요. 코로나 황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끝나고 재개된 이후에 12경기 무패입니다. 리그. 9승 3패야. 9승 9승 3무. 무패예요. 그러니까 피올리 감독이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제노아전에서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 앞두고 한 인터뷰가 그거였어요. 세리아 전문가죠? 네, 세리아 전문가죠 요새. 찬우 형을 뛰어넘는. 어찌됐건 피올리 감독이 아직 우리에게는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는 12경기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비웃었죠. 그래. 근데 그게 됐어 진짜. 실제로 됐습니다. 그게. 미쳤어. 그러니까 아직 예선을 통과를 해야 본선에 가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 전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이 밀란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약간 솔직히 말해서 지랄. 약간 이럴 수도 있었거든. 오락가락 했었으니까. 근데 존나 좋았습니다. 유배도 잡아냈고. 랑닉이 빠그라졌잖아. 네.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니까. 피올리랑 그냥 계약을 해버려. 재계약을 연장을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중계 중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랑닉 오면 진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근데 세리에는 일단 봐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폴리가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 예. 나폴리가 챔스 조별리그로 갑니다. 나가고. 자, 그리고 로마가 유로파를 우승해도 챔스 조별리그로 네. 갑니다. 자, 그리고 나폴리가 챔스를 들고 로마가 유로파를 우승을 한다. 세리에 두 팀이 유럽 대항전에서 다 우승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4위 팀? 네. 4위 팀 라치오가 챔스 조별리그 진출 자격이 박탈됩니다. 네. 그리고 유로파 조별리그에 나가게 되고요. 이제 각자의 대회에서 우승한 두 팀은 모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로 직행하게 됩니다.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해도 0.1만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따져볼 건 몰라요. 따져봐야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는 뭐 이게 보시면 그냥 진출할 팀들이 진출을 했는데 일단 좀 일찍 종료가 됐고. 네, 유로파 리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네는 시즌 중반에 이제 코바치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중대장 물러나고 한지 플리크가 오면서. 근데 저는 진짜 딱 한지 플리크 올 때 곧 다른 감독 선임하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때 벵거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잠깐 나왔었죠. 이게 소방수로. 네. 근데 완전 제2의 하인캐스 아니에요? 젊은 하인캐스야. 네. 미니 하인캐스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런 하인캐스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진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나 종윤이 형 마찬가지일 텐데 챔피언스리그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 네, 1순위입니다. 예. 네. 자,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초반 정말 좋았어요. 브란트, 니코 슐츠, 후멜스 다 데려오면서 이게 진짜 올해는 도르트문트가 우승할 수 있겠다. 네. 왜냐면 그리고 그때 코바치의 미넨이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의 패권을 이제 다시 장악하는 게 되게 큰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고. 그래도 사실 실취는 좋지 않았다고 좋았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겨울에 영입한 홀란드가 그렇죠. 대박을 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가 전체적인 시즌만 놓고 보면 일단 챔스 16강 떨어졌죠. 그리고 포칼 떨어졌죠. 그러니까 무관이에요. 그렇지. 올 시즌에 이제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파브르 감독이 이제 쭉 갈 테지만 다음 시즌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음 시즌에 홀란드가 또 어떤 폼을 보여줄지가 사실 좀 기대가 되고 뭐 토르강도 있고. 네. 네. 자, 그리고 뭐 라이프치히는 뭐 나겔스만이 팀을 정말 잘 이끌었죠. 라이프치히도 우승 컨텐더 근처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약간 밀려나갔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2위 자리까지도 위협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하지 못했고 일단은 다음 시즌을 좀 보면 베르너가 떠났고 근데 이제 황희찬이 왔습니다. 예. 황희찬이 이제 좀 얼마만큼의 적응도를 보여주는지가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존나 잘하면 좋겠다. 근데 좀 스타일상으로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레드불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어찌됐건 라이프치 레드불 사단에 에너지 음료는 레드불이죠. 그렇죠. 네. 네, 레드불 정말 좋아. 레드불 또 레드불 쪽에서 저희 한박스도. 그런가요? 네, 문 앞에 있는 있던 거예요. 게 그거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지금 레드불 중독. 네. 다들 저기 책상 위에 레드불이 한 3개씩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레드불밖에 레드불만 없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메넨글라드바흐. 일단 토르강 하자르가 도르트문트로 떠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진에서의 뭔가 좀 부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티랑 아들. 마르쿠스 티랑이 이번 시즌 정말 잘했습니다. 뭐 플라야라거나 몇몇 네.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카리아 같은 선수들도 많은 또 팬들이 주목하는 선수로 떠오른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뭐 어리고 되게 유망했었던 자원들이 정말 잘해줬었던 메넨글라드바흐가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레버쿠젠은 정말 카이 하버츠. 네, 약간 그거 같네. 그 에두손 오두아르 그거 같네요. 에드손 오드아르죠. 오드손 에두아르죠. 오씨라고 해. 진짜 존나 맨날 틀리네. 오드손 에두아르. 어제 해트트릭 한 것 같던데. 네. 진짜. 어쨌든 카이 하버츠가 정말 유럽 최고 한매물로 다시 떠오른 시즌이 되겠고요. 브란트가 떠나고 나서 사실 둘이 같이 있었을 때보다의 시너지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올 시즌 잘해줬고 반칸 한 칸 올라가면서 본인의 새로운 또 어떤 이 재능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0809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포칼 결승에 오르긴 했는데 또다시 고배를 맞으면서 레버쿠젠이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유로파 모릅니다. 네, 그렇죠. 마친 건 아니네요. 그렇지. 유로파 리그가 몰라. 남아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호펜하임.
이 크라마리치 그리고 바움가르트너 이런 선수들이 솔솔하게 활약을 해줬고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냈어요. 이 최근 그 미넨 2군 감독이었던 이 세바스티안 헤네스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은 이 정우영 선수가 사실 프라이브르크가 가지고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군 감독이 갔으니까 이거 호펜하임으로 가면 좀 더 기회도 많이 받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최근에 그 얘기 또 나오더라. 또 바이언 뭐 이 콜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정우영은 이게 정리가 딱 돼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뭐 선수 자체는 워낙 착한 선수니까. 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재개 이후에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코로나 사태 재개 이후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막판까지 프라이브르크랑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예선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끝까지 박인을 해야 됩니다만 볼프스부르크를 유로파리그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이 세 팀이 아직 유로파리그에 경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팀들 중 어느 한 팀이라도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한다면 챔스 조별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빼고는 레버쿠젠이랑 볼프스부르크는 일단 유로파리그 가시권까지 딱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챔스가 되느냐 아니면 유로파가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리그왕은 뭐 리그가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종료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PSG랑 이제 마르세유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올라가게 됐고요. 스타드레인이 이제 3차 예선에 나가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유로파 조별리그는 릴과 니스 그리고 2차 예선은 랭스까지인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자가 만약에 자국리그 순위로 챔스 조별리그에 진출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맨유가 유로파를 우승할 수 있는데 지금 챔스 티켓은 땄잖아. 네, 이런 경우. 인터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르, 세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럽들이 만약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스타드렌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이 아니라 조별리그로 직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남은 유로파리그 일정 그리고 우승팀이 어느 팀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뭐 너무 독보적이었고요. 뭐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조기 종료되면서 빠르게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아직 PSG 같은 경우는 챔스가 남아 있어. 네, 챔피언스리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이제 리그를 따냈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도전 중이니까 이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르세유는 이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베네데토 그리고 디미트리 파예가 정말 잘했었던 시즌이었고 1-1-13 시즌 이후 최고 성적을 또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PL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하면 되겠습니다. PL은 뭐 굉장히 다들 이제 빠삭하게도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진출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그 워낙 인기 많기도 하고 리버풀은 뭐 전반 중반기까지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보냈고 결국에는 30년 만에 수건 사업이었던 리그 우승 타이틀을 했고 따내게 됐고 맨시티는 영입도 알찼고 선수단도 좋았는데 되게 중요한 시점에 발목을 잡힌 경기가 좀 있었어요. 맨시티가 영입이 알찼나요? 저는 보강할 포인트는 다 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로드리, 페란지뉴 대체자 로드리 데려왔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앙헬리뇨도 부족했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센터백이 사실 좀 아쉬웠죠. 네. 그리고 아구에로 공격수 이제 공격수가 제수스에 대한 불신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수스가 뭐 빅찬 스미스 1위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놓칠 거라고 예상하셨던 팬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가 만약에 아구에로가 딱 빠졌을 때 이 팀이 패배팀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제로톱으로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그널 때문에 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니면 이 팀이 패배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시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로드리 정도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뭔가를 이 팀을 업그레이드라거나 혹은 뎁스를 채워줄 만한 영입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센터백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포르트, 존 스톤스, 오타멘디 그리고 이제 뭐 에릭 가르시아 같은 젊은 자원도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테이션 센터백 4명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더 역할은 라포르트가 하면 돼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페란지뉴가 센터백을 볼 수도 있어요. 걸로. 네. 그렇게 되면 로드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워도 되니까 저는 그래서 펩이 센터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라포르트가 이런 식으로 장기 공백을 보여줄 줄 몰랐고 사네도 뭐 진작에 그냥 부상으로 한 시즌을 날려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스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폼이 이렇게까지 극악으로 치다 뭐 오타멘디는 예상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찼는데 결과론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맨유는 시즌 초중반에 다소 부침이 있긴 했는데 뭐 부패 영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끝났죠. 네. 이 선수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세리에 AC 밀란이 있다면 프리미어리그에는 맨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첼시 목표치 초과 달성이죠. 챔스 땄고 그다음에 지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FA컵은 뭐 결론적으로는 또 아스날이 사실상 우승이 아니라 진짜 우승을 해버렸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앤서니 테일러가 팀이란다 경기 만들어가지고. 자, 어찌 됐건 레스터가 좀 아쉽죠. 레스터가 좀 마지막에 아쉬웠고. 그러니까 세리에서 라치오가 아쉽다면 프리미어리그는 근데 레스터가 좀 아쉽긴 해요. 쭉 내려왔으니까. 네. 한때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 로저스 특유의 후반기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또 극복이 못됐고요. 아스날은 에메리에서 아르테타로 감독 변경이 된 이후에 안정 궤도를 찾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첫 시즌에 타이틀을 따낸 것 자체가 컵 딴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남는 건 트로피다. 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트로피예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랑 딱 비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토트넘에 세웠는지 알고 있지만 챔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준우승은 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램파드도 어쨌든 준우승이에요. FA컵. FA컵. 그러니까 램파드가 땄든 아르테타가 땄든 어떤 팀에게도 다 이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지만 그걸 결국 아스날이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 토트넘은 포체에서 무리뉴로 감독 변경이 된 이후에 정말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냈었고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차 예선이잖아. 네, 조별리그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선을 통과하기까지 이적 시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나 봤어, 그거. 다시 한번 덜커덕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토트넘 팬들은 되게 오래되신 팬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2차 예선 10일 전에 호이비에르 영입 완료. 그리고 그 확정하고 나서 리그 재개적인 한 일주일 정도 영입이 팍 이루어져서 시즌 초반에 조직력으로 개고생할 것 같다. 이거 제가 왜 잘하냐면 아스날이 항상 이랬어요. 챔스 조별리그로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옛날에는 4위가 예선이었으니까 있었잖아. 프로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짜증 나거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관련해서는 프리미어리그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하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5개 리그 유럽 대항전 이 진출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즌이잖아요. 이제 남은 컵 대회는 유로파와 챔스입니다. 네. 유로파 리그는 입중계예요. 아프리카에 중계권이 없어요. 근데 맨유 경기를 쭉 따라갈 거고 8강 이상 가면 아마 인텔의 경기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팔로우를 할 거고 챔스는 다 무료더라고. 다 무료예요. 그래서 네. 다 경기 중계를 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프리뷰 그리고 또 우리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세비야 로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거를 네. 너 중계하는 거를 생각을 모르고 있을 때 입중계를 할까? 세비야 로마요? 세비야 로마 나는 이번 시즌 하긴 맨유는 이제 좀 끝났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맨유 그 린치도 하고 다른 날이야. 맞아요. 안 겹쳐요. 안 겹쳐. 그래서 할까 하다가 굳이 좀 더 자자. 그래서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자. 뭐 혹시 리뷰가 필요하시면 제가 와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시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